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프로젝트 렌트라고 하면은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프로젝트 렌탈이라고 써서 물어보시는 분 렌탈. 있는데 렌탈 서비스는 아니고요. 예, 저희는 팝업 스토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공간들을 여러 개 운영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컨텐츠나 브랜드를 소개해주는 오프라인 잡지 아. 같은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간인데 잡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보통 매장이라는 건 한 번 생기면 보통 짧으면 2, 3년, 네. 길면 5, 그렇죠. 6년 이상 유지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공간들 하나하나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거리를 걸을 때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때로는 저희가 가고 싶은 골목이라는 건 좋은 예. 컨텐츠가 많은 골목인데 예. 저희가 이제 많이 렌트가 있는 공간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바뀌어서 음. 또 다음번에 왔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음. 공간이 되는 거고요. 네. 모든 게 인터넷으로 간다고 해도 예. 좋은 경험이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공간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들을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위치는 주로 어느 쪽에 있나요? 저희가 총 6개 정도 있는데요. 예. 지금은 성수동에 저희 한 스트리트에 4개가 예.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주로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카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간들을 열심히 소비하고 있는 예. 계층이기 때문에 네네. 많기는 한데 예.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특성상 좀 연령층 자체는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공간 중에서도 또 영화와 차의 공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어떤 영화도 준비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사실 참 차가 나오는 좋은 영화가 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드물죠. 좀 마음에 드는 건 다른 분들이 이미 하셔서 예. 경주 딱 좋은데 근데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아서 예. 협녀, 카네 협녀. 기억이라는 영화를 예. 선택을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예전 사극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봐도 네. 다른 시나리오가 훨씬 더 주인공이 이게 차를 마시는 장면이 거의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선 독특하게 차를 예. 마시는 장면들이 정말 제대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예전 영화 치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남 미녀가 주인공이죠. 그쵸. 제가 좋아하는 예. 배우들이. 어떤 배우인지 얼굴을 좀 보도록 할까 봐요. 일단 그러면은 시놉시스를 네. 먼저 보고 올까요? 이 어, 줄거리를 영화를 한번 보고 올까 예, 봐요, 먼저. 가볍게 한번 보고 예, 오시죠. 예, 시작하죠. 절간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천한 나 덕기가 왕관을 쓰고 용성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있다. 지금 떨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네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너의 주인인가? 왜 검을 익히느냐?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 풍창과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나 설랑이 홍이 너의 원수다. 이 고려 땅이 온전히 내 발 아래 놓이는 좋은 구경을 놓쳐선 안 되죠. 다음에 만날 땐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오너라. 가져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피로 지은 죄 피로 씻을 것이다. 나 풍천의 딸 홍이가 송유백의 피를 거두러 왔다. 와, 영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 저는 한국적인 뭔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영화들 치고 사실 이 영화는 한국적이라보다는 상당히 중국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아니 주인공들은 한국 사람인데 네. 느낌이 굉장히 중국적이에요. 사실 배경 네. 자체가 약간 중국에 가까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고구려 말기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벌어진 한 시즌의 역사적인 부분을 네네. 가지고 고려 사람들과 중국이 섞인 시기로 네. 기억이 되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어찌됐건 주인공 이병헌과 세 자루의 검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네. 세 자루의 검 중에서 이제 김고은의 아버지 이제 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루의 검을 가진 배신자라고도 네. 할 만한 이병헌과 네. 그 다음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리지 못했던 네. 전도연이 네. 오히려 이제 전도연이 이제 자신의 딸처럼 음. 김고은을 기르면서 복수를 해야 될 대상으로 두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네. 가르치면서 자기가 근데 한마디로 자기가 얘기하면 복수의 죽기 대상이야. 위해 가르치는 거죠. 가끔 야.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영화답습니다. 네. 네. 현실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죠. 살아야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베이스로 해서 흘러가는데 네. 중간중간에 무협적인 장면들이 있긴 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차를 마시는 씬들의 비중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한국 영화치고는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방에 가도 아마 중국이라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실들을 좀 더 많이 부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저기서 이병헌과 잠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도 공간 한 켠에 네. 딱 다실과 다구들이 철저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만큼 차를 가까이 하고 중국 일상과 역사 속에서 차라는 문화가 네. 오래 지속돼 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보통은 또 그 영화 감독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차와 다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본인이 차를 좋아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또 애정이 그동안 더 한국 영화를 찍으신 감독들이 차를 별로 안 좋아하셨나 본데. 조금 그런 게 또 취향이 또 네. 영화 그 아까도 경주 살짝 말씀하셨는데 또 그 감독님께서 차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니까 차 씬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게요. 이 감독님께서 차를 또 많이 애정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광해나 이제 영린 같은 영화에 네네. 단 한 컷이라도 뭔가 차를 마시는 컷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를 하면서 계속 한번 다시 찾아봤었거든요. 영린에서도 차가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짧게 네. 나와서 존재감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했습니다, 영린. 아, 진짜요? 예, 차 영린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칼라톤이나 그 분위기가 너무 세니까 차라는 걸 좀, 즐기는 네. 듯한 느낌들이 너무 없어서 즐기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슥슥 지나가죠. 그러니까요. 슥슥. 좀 스피드가 빠른 영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협녀는 차가 비중이 크죠.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차 문화가 발달된 게 뭐 사실은 당연히 시작은 중국에서 많이 발달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들이 주로 차 문화를 아시아에서는 좀 강하게 네. 공유하는 편인데 각각 나라별로 조금 공간이라는 것들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다실들을 다녀보지는 못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사실 중국도 얘가 예전에 찾아봤던 것들로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다실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제 사실 한중일 삼국의 스타일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겹쳐지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비슷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 홍콩, 대만 비점으로 예, 해서 일본도 퍼지면서 그렇고 그 예전에는 좀 나라마다 특색이 있었다 하면은 요새는 좀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전통을 재해석하는 단계가 오면서 네. 전 세계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매체가 서로 빨리빨리 연락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도 막 빨리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정말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차 문화를 골고루 즐겼다는 점이 사실 약간 일본, 한국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물이 안 좋아서 발달한 네. 지역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워낙 술을 많이 먹어서 술기운을 빼기 위해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숙취 해소에 아주 아주 그쵸. 좋죠. 보이차가. 명약이죠. 엔드리스 드링킹을 가능한. 차곡차곡 계속 술 마시고 차 마시고 왔다 갔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워낙 북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몸이 냉해지는 걸 막기 위해 마셨다는 이야기들도 그렇죠. 있고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만큼 모든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게 일반화된 게 중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영화 곳곳에서도 보면 잠시 혼자 잠시 이야기라던가 누군가와의 대화를 한다라던가 네. 정말로 일상에 차가 붙어 있다라는 네. 느낌이 되게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다실들은 여러 가지 중국의 접대 문화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정치 외교적인 것들과 엮여서 같이 발달한 케이스인 것 같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차 문화는 또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예. 일본 차 하면은 그들만의 문화가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차를 드시는 분들이 녹차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 지역에서 잘 나는 센차, 네. 어떻게 보면 녹차죠. 그래서 센차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만의 차 문화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만들었다는 점이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차 문화를 퍼뜨리는 건 어찌됐건 일본의 다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샌도리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에게 원수 같은 스토리이자 이순신 장군 시대에 맞아요. 예, 히데요시가 이제 어찌됐건 아.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네. 그 수많은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을 침공하기 전에 사실 그 시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측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기도 그럼, 했던 게 예. 샌노리큐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샌노리큐가 그 시대 어떻게 보면 물론 지배 개체이긴 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문화가 워낙 약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이 오직 그 권력이었던 네.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샌노리큐가 사무라이들에게 예라는 걸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법으로서 다도라는 것들을 예. 배우고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일종의 문화적인 소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네. 정말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 삼국 중에서도 가장 다도의 형이 강한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가 그 전에 사실 뭐 물론 샌노리큐 전에 다도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들 찾기는 쉽진 않아서 그거는 언젠가는 깨달을 네. 날이 있겠지만 네. 샌노리큐가 그만의 방식으로 다도는 이런 거야 라는 와비차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룰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티를 마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센 차를 가볍게 건져서 물처럼 마시는, 뭐 아마 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마셨을 네. 확률도 꽤 많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한국보다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물을 한번 끓여서 네. 먹는 게 일상화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러한 대중적인 형태에서 그가 다도를 마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공간까지도 그가 만들고 예법까지도 만들었다는 점이 좀 독특한 다도 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샌노리큐가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 다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공간 자체가 정말 소박하고 작고, 그리고 그 안의 공간은 더 작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 정말 깨끗하게 비어있죠. 다다미 한 장, 6장일, 보통 다다미 6장일 거예요, 아마 네. 추구하는 게. 네. 그리고 한쪽에 작은 나무 한 조각, 그리고 화로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네. 딱 저런 공간에서 사람들을 서브하는 걸 봤고, 실제 이제 그 가이드 룰에 따르면 외부에 물을 뜰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칸이라는 공간에 최적화된 다법이라는 걸 그가 네. 만들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삭막하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일본 젠문화의 시작인 모든 게 비워진, 오직 두 사람과 차와 대화에 모든 게 포커스 됐다는 점이 좀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 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실 저러한 다구가 과연 샌노리큐 이전에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다구를 쓰는 방식이라든가 저러한 룰도 그 당시에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예법으로서. 그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일본의 재능이라는 게 지금 묘한 게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또 이제 차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도 오고 뭐 일본도 가고 하지만은 저런 이제 뭐 점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가로차 말차 다도에서 하는 그 말차법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하면서도 자기들만의 문화로 정말 일본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묘한 그 재주가 아주 특별함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주의로 가는 것 같고 더 풍류적으로 흐르게 하고 어떤 형식이 없게 하는 쪽으로 가고 일본은 더욱더 형식화해서 우리 일본 스타일이야, 우리 일본 거야 라고 하고 더 작게 형식을 갖추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작점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강력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동안 섬나라였고 외래에서 문화의 단편적인 부분을 받아서 그들 자기화하면서 형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게 문화가 퍼져나가기 어렵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뭐 물을 뜨는 방식이라든가 네. 음료를 잔을 넘기는 방식이라든가 그러한 룰들은 사실 일본이 삼국 중에 가장 강하게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키요에 자료들을 봐도 우키요에서도 다실들이 나와요. 근데 다실들에서도 보면은 뭐 조금 이제 센도리큐는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컨셉이었으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즐길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군더더기 없는 공간에 바닥에 화로 하나 딱 놓고 사람들을 각을 잡고 하나의 사람들을 대하기 위한 예법으로서 차를 다루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차 문화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더 화려하게 발전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노르큐 시대와는 좀 달라졌지만 서서히 조금은 더 화려해지고 예전보다는, 그리고 형식은 조금 더, 왜냐하면 그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다시, 사실 티하우스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전 세계를 막론하고 커피도 똑같아요. 대부분 대화와 정치 네. 또는 접대, 예법의 시작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티하우스라는 게 좀 더 트레디셔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티하우스들은 저렇게 다다미에다가 한쪽에선 서브를 하고 한쪽에선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실 작고 최대한 비워진 공간의 네. 느낌들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남방보다는 일본에서도 북방 쪽에 그 주택 문화랑 연관이 돼 있는데, 저 다다미 구조에서 화로가 서서히 넓어지죠. 네. 그래서 위에 아예 저렇게 걸어두는 형태는 네. 사실 더운 나라에서, 더운 지역에서 못 하거든요. 쪄죽으니까. 그래서 아마 북방 계열 집들이 보통 겨울 거실 바로네요. 제일 가운데 이제 화로를 좀 크게 가지면서 한쪽에서 항상 물을 끓이고 있죠. 그래서 다실의 형태도 아마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이 조금씩 다르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절별로 하루를 또 다루는 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게 이제 일본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제페니스, 그러니까 그 입구 쪽에 배치하는 다실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의 일부를 열고, 저 사진만 보면 사실 이제 한국식 정원자 문화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약간 생각이 들 비슷해 정도로 보이네요. 약간의 개방성이 처음으로 예, 추가가 돼요. 예. 센노리큐 시대의 다실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네네네.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개방성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코산이라는 곳은 사실, 그러니까 도쿄 안에서도 오래된 찻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일본식 정원을 가진 한 100여 년이 넘은 고택을 개조해서 만든 찻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찻집인 네, 거죠? 운영을 하고 예. 있고 낙가메구로 근처에 외곽에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제 서양의 문물에 들어오기 전에 클래식한 형태의 다실, 그래서 약간의 정원, 당연히 그런데 정원은 일본 스타일이에요. 고도로 절제되고 계산된 스타일이 일본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정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차경이라는 개념이 센노리큐 시대와는 다르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한 영역 정도이고 네. 다친 문화라는 부분은 저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톤 자체도 약간 어둡고 가라앉는 그러한 공간감이라는 게 일본의 다실, 차를 즐기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게 센노리큐 시대가 현대적으로 네. 간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형이 더 정갈해지고 더 모던해지고 약간의 유럽과, 그러니까 미국 유럽 문화와의 믹스가 있기는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비운다라는 게 일본 문화의 예. 기본 근간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재해석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서
일본 다도 선생님이 와서 예. 티 세레모니 클래스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저 잔은 유리잔인가요? 어떻게 마시는 유리잔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티 세레모니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모르는 쪽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실들을 더 많이 갔어요. 예. 네, 일본은 클래식한 다실은 일본 사람의 추천이 없으면 갈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던하게 재해석된 다법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냉침차들이 네. 발달하고 예. 그러한 차들은 오히려 유리 글라스로 보여주면서 즐기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차는 아마 냉침차였을 거고, 그래서 그 냉침차를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할 때 저는 크리스탈 글라스에다가 서브를 해주셨어요. 일본 차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딱 아까 6칸 다다미에 네. 저러한 공간에 저희가 한 6명이 결국 앉아서 네. 차를 같이 마셨거든요. 좀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저렇게 기본적으로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릎 꿇는 게 기본이라 전통적인 일본 차 문화는 한국 사람들한테 매우 괴롭지 않을까. 아니 이제 한국 차도 전통차에서는 좌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좌식이 너무 불편해서 입식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일본 차가 이제 무릎 꿇는 형태면 앞으로 입식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일본도 이미 그런 네.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한국은 좌식이어도 양반다리라는 치트가 있는데, 쟤들은 무릎 꿇기라. 두 무릎 꿇는 게 더 힘들겠죠. 그렇죠. 네. 쥐나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인이라는 문화를 항상 대표하는 가장 국보 그림이죠. 네. 그래서 토하쿠가 그린 송림도, 예, 송림도. 약간 안개 낀 듯한 소나무 숲에서 소나무를 바라본 저 모습이 이제 일본 국보죠. 저 사진들을 보면서 느낌이죠. 정말 네. 사진의 한 장면 같은 그윽함과 깊이감이 느껴지는 게 정말 매력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그 안에 다 계산하고. 네. 그래서 송림도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저게 약간 그냥 먹물처럼 흙 뿌려가지고 디테일이 없어 보이는 그림자 같았는데, 저기 7m짜리잖아요, 폭이. 근데 가까이 가면 그 그림자 안에 터치들이 다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솔잎들을 하나하나 다 표현했구나. 그게 일본의 디테일한 표현 문화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송림도라는 걸 잠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그게 과연 그러한 일본 문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티 공간들도 한번 같이 보고 싶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히가시아라는 화과자 전문점이에요. 원래는. 화과자가. 예. 네, 원래 되게 재밌는 게, 화과자는 보통 200년 역사가 넘어야 끼워주시고요. 화과자 전문점이라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 한 530 몇 년? 네, 그렇게 538년인가? 에도 시대 때부터 했었던 계속 화과자집이 대를 있어요. 이어서 하는 거죠. 그쵸. 예. 대를 몇 대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화과자점 얼마 전에 망했어요. 어머나? 그럼 문 닫았나요? 네, 거기는 망했어요.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이라는 거에 단어에 있어서, 사실 이제 디자인 베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디자이너들은 항상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적인 디자인이 뭐야, 한국적인 공간이 뭐야 라는 것들을 저희는 숙제처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문화적인 단절기를 100여 년 가까이 겪었다 그렇죠. 보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발전했어야 돼 라는 것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선시대 말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전통이야 라는 형태로 약간 잡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끊어진 시기가 있으니까는 끊어지기 이전부터 이어야 해라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네. 전통이야 라고 집착을 하는데, 100여 년 전의 모습이 지금까지 발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구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대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사이사이에 우리스러움이 뭐야 라는 질문이 녹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 문화를 너무나 급격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항상 그 원죄처럼 쥐고 있는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 히가시아라는 매장이 주는 의미가 정말 재밌는 게, 저기는 2013년에 오픈했어요. 2013년. 네. 네.
2003년 죄송해요. 2003년. 네, 약 20년이 채 안 된 예, 매장이에요. 예, 예. 그런데 저게 저 매장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티샵도 내고 그 다음에 야쿠모사라는 약간 요리집도 내면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저 집이 가장 일본스러워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일본스럽다. 더 일본스러워요. 더 일본스럽다. 그러니까 전통스러운 것보다 더 일본스러워요. 왜? 왜냐하면 그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모던해졌을 때 일본스러움이 어떤 거야라는 질문을 그들은 대답을 해준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단이에요. 네. 근데 경단을 세팅을 해서 사진 찍는 거 하나 저거 그냥 예전에 푹 깔아놨는데 네. 사진 하나도 저렇게 세팅해서 찍고요. 어. 이게 지금 화가저점의 과자 섹션이에요. 음. 그래서 과자를 까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놓는 형태. 저희는 보통 매대 위에 뭔가 빡빡하게 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아니요. 하나씩 딱 놓고 저기는 가끔 제가 예전에 가서 뭐 사려고 했더니 어디까지 가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그랬더니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드실 거면 사세요. 내일 드실 내일 거면 드시면 안 돼. 사지 마세요.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경단류는 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거면 자기들 안 팔겠다. 그 맛있는 그 맛이 지나가면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맛있을 사실 때만 드세요. 아무리 매장들이 그 돈을 버는 게 중에도 안 중요하고 폼을 잡으려고 해도 유통기한 1일짜리를 만들어서 판다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기는 하루만 유통기한 먹을 수 1일짜리예요. 24시간 이상은 안 돼. 네. 그러니까 보냉백이랑 다 해주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공간을 보면 매우 현대적이지만 매우 일본스러워요. 그런 게 필요한 그리고 거죠. 화가자의 세팅도 저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냐라고 하면 전통 그대로는 아니겠죠.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애프터눈 티 문화를 가지고 와서 동양적으로 그냥 해석한 그러네요. 타입이에요. 홍차에서 느껴지는 그 그리고 근데 이제 저 트레이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애프터눈 티 세레모니야라는 즐거움을 부여를 해놓고 내리는 그런데, 순간 다시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차. 그리고 자, 전통이라는 입장에서는 카스테레가 전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전통이야 그렇죠. 하면. 근데 외국인이라던가 저걸 즐기는 사람 입장에선 카스테라도 100년이 지났어요. 자, 100년이 지나면 전통이 맞지 않나요? 사실? 맞죠. 맞죠. 100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들은 그런 걸 과감하게 차용하면서 사실 저 전통 과자라는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 과자일 뿐이니까 와가시라는 영역 자체도 클래식하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일본의 모던한 변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티룸 같은 경우에도 안에 약간의 주방과 그 다음에 차를 즐기는 방식까지도 다 알려져요. 그래서 처음에 티 세레모니 코스를 주문을 하면 코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코스 중간에 다과를 세팅을 하는 룰, 그리고 다과를 먹는 순서에 대한 안내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차와 차가운 차로 바뀔 때 당연히 그릇도 또 바뀌죠. 사실 일본조차 과연 저러한 문화가 원래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에요. 그릇을 그렇게 해서 바꾸고 음식에 따라 세팅한다라는 문화는 그 료산진이라는 사람이 일본 요리를 소위 그러니까 요정 여성분이 접대부가 나오는 식당이 아니라 정말 요리만을 먹기 위한 식당 요리집을 내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릇은 옷의 기모노 같은 존재야 라고 해서 음식과 그릇을 페어링하는 개념을 그분이 만드신 거고, 그게 사실 일본 근대 식문화의 근간이에요. 일본 파인다이닝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분이 그때 형을 어느 정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컨셉을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 요리에 맞는 그릇까지 새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요리에 맞는 그릇도 새로 만들고 네, 온도도? 왜냐하면 네, 당연히. 그래서 그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어떤 요리를 낼 거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회원제 식당이었거든요. 그 시대 돈으로 약 한 30억 정도를 모아서 식당을 냈는데, 이제 손님을 은어를 대접하겠다라고 하면 손님도 그 은어를 맛보기 위한 때를 맞춰야 돼요. 은어는 철이 있습니다. 몇 월 몇 시 며칠에 오세요. 그 시간에 맞춰둘게요. 그건 손님의 예.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예는 어느 정도냐 하면 어부한테 전화해서 며칠 날 밤 몇 시에 잡아라 부터 시작해서 개 손질은 얼마까지만 하고 물은 몇 도로 컨트롤해서 산지에서 몇 시에 출발시킬 거니, 그 시대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게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주방도 대기. 딱 그 시간에 오자마자 맞춰서. 딱 네, 대기. 걔가 오면 야 물고기가 놀랐으니까 몇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하고 물은 어떻게 쓰고 마무리 생선을 씻는 방법은 다시마로 씻어야 돼. 정말 모든 디테일들을 계산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최적화하기 위해서요. 최고의 맛. 그게 진정한 요리인 거고 그 사람 했던 말 중에 정말 좋은 게 좋은 요리라는 건 요리가 좋다가 아니라 맛있게 먹는 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문화에서도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은 또 깨달음을 또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공간이라는 것도 차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첨언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시기에 어떤 차를 어떤 사람에게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단어와 분위기도 또 분명히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분위기, 공간.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작게 그 아까 다과점 안에 다시 또 다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저 조명 하나도 다 비우고 절대 눈에 거리낌이 없어요. 저런 게 이제 모던해지는 형태인 거고 더 모던해지는 것들도 조금씩 나타나요. 네. 이제 이거는 아까 그 히가시야 아이러니한 게 이 히가시야 만든 사람은 화가자 장인이 아니에요. 건축가예요. 건축가가 화가자를 저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건축을 공부를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라이프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와사라라는 종이로 된 접시 있어요. 그것도 저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분이 추구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잊혀진 일본스러운 문화를 우리 일상에서 즐겼으면 좋겠다. 화가자도 그래서 다시 불러낸 거고 그리고 일본의 차문화도 불러내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네.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수백 년을 그냥 지키는 거는 결국은 발전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 역사적인 근현대 인물 중에서 김창기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옛것 중에서 지금 우리의 한국적인 것들을 꺼내고 싶어 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게 딱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그렇죠. 사실은 네,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께 뭐야라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과감한 시도들도 많이 필요해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야지 이게 우리 거야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소소한 걸로 뭐 이야 아니야 싸울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마이너한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그건 사람들이 원하잖아. 그러네요. 네, 그거는 자기들끼리 전문가들끼리는 그걸 고민할 수 있는데 대중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역사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네. 그럼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고민이라는 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도 맞아 안 맞아? 야 한국적으로 차를 가장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는 게 사실 본질적인 고민인 거고 공간도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야쿠모사료라는 매장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네. 심지어 점심 같은 경우 외국 분들도 예약을 받아요. 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멤버십 예약제라 지인 추천이 없으면 저녁 식사를 할 수는 없어요. 지인 추천. 네. 전혀 낯선 사람 받지 않겠다. 그렇죠. 요즘 서울에서도 파인다이닝 대부분 드시던 분들만 드시지 외부인들 다 안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로나 덕분에 일단은 내수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즐거움이 먹거리밖에 없는데 좋은 식당들은 제한이 진짜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은 폭증해 버렸어요. 불과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린 주방장이라고 불렀지 셰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식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문화라는 것도 사실은 아예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서브컬처에도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서브컬처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출발선에는 쓴 것 같고 네. 그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더 즐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쿠무사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전통적인 문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의 경치를 즐기기 위한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모던하지만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네. 센노리큐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대 1900년대 같은 느낌의 음. 클래식. 저 문창 자체는 그 이전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약 한 100에서 150여 년 전 스타일 같아요. 예, 느낌이. 예. 저러한 느낌들이 오히려 재해석이 된 거고 음. 그 안의 공간은 당연히 정갈해요. 센노리큐가 네, 네. 추구하는 방식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저게 저 가을 시즌에 가면 꼭 저 창에 걸려있는 네. 감 말리는 거예요. 저거는 따먹는 건가요? 아니죠. 장식인가요? 저것도 장식이에요. 저거조차도 말리는 나중에는 아마 쓸 거예요. 아. 근데 감을 말리는 것조차도 각을 다 잡아서 썰어서 아. 일정한 각도로 다 잡아 걸어요. 저거조차도 계산한 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속림도에서 느껴지는 일본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저 들더라고요. 상태는 지금 감상의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깎을 안 때도 아마 주더라고요. 계산했을 것 같아요. 깎았을 음. 때의 각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그리고 다실 같은 경우는 센노리큐 시대의 깔끔함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도 좌식으로 바뀌고 즐기기 위해는 이제 한쪽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티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사람이 차경을 배경으로 해서 네. 사람들한테 서브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차를 대접하는 사람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느냐도 공간에 어마어마한 의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거를 손님이 즐기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세레모니에 집중하고 차를 서브하는 사람이 그 경치까지 쓸 네.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쓰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차가운 글라스 네.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금속으로 된 글라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얇은 유리로 돼서 와인처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차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음식들까지 누가 봐도 저거는 일본스럽죠. 눈이 즐겁네요. 네, 눈도 즐겁고 심지어 맛도 즐거워요. 맛도 즐겁고 네. 눈도 즐겁고. 예. 그래서 저런 게 일본이 고도로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식의 일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자 네. 그들의 취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도쿄 일본에서도 논란을 휩싸였던 매장이에요. 도쿄 사료라고 네. 티를 내리는 방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브루잉 방식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저희 커피 드립하듯이 네, 네. 티 드리퍼를 네.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네. 위에서 브루잉을 한 다음에 네. 딱 어떤 시간이 되면 아래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풀어줘서 네. 티를 다시 내리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래서 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좌식이죠. 그리고 극도로 모던하지만 다다미 6칸의 풍치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떤 비슷한 느낌 남아 있어요. 네. 예. 천장에 에어컨까지도 다 빼버리고 보세요. 아. 최대한 매입해서. 예.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과연 차를 저렇게 즐기는 게 맞냐? 저게 무슨 차야? 이건 다도가 아니야. 라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차라는 걸 100년 전에 그들도 묶어두지 않고 야 캐주얼하게 차를 즐긴다라고 하면 이런 시도도 괜찮잖아 네. 라고 했던 애들이고 사실 아까 그 야쿠모사료랑 비슷해요. 그 히가시야와 야쿠모사료와 같은 대표가 하는 건데 여기도 아이러니하게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찻집이에요. 디자인을 감각적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디자인이. 즐기기 위한 걸로 그들은 소비하는 게 디자이너들은 좀 익숙해요.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널 사랑해 안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날 사랑한다고 느끼느냐가 중요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설명이 너무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혼자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약간 공돌이처럼 보이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구나.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걸 텐데 안 중요해요.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러네요. 그래서 캐주얼한 시도들도 저렇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전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살아남는 게 있고 또 잊혀지는 게 있고. 항상 변화하고. 역사는 새로운 게 변주가 나타났다가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기도 하고 서브컬처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한 변주들이 일어나야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너무 묶어두면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죽은 다리 만진다.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항상의 정답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죠? 항상 변화하죠.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변화를 안 했다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인 거죠.
중세 기사 모임 그 코스프레 모임 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음식을 서브하는 방식도 내려준 차를 손님들이 향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아예 개인상에다가 딱 담아서 주고 차 잔도 티 종류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저렇게 서빙하는 방식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캐주얼하다 해도 예법으로서의 여러 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일본스러워요. 차를 내려서 차 담아주는데 차만 마시게 잔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남은 향취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죠. 남은 찻잎도 같이 나간다는 거. 네. 그러한 뭘 해도 결국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페니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프랑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일본인이 프랑스 요리를 하면 그게 프랑스 요리일까? 아닐까? 있잖아요. 왜? 외국인이 한국 와서 한식을 한다고? 그럼 저희 약간 이상하게 보일 거잖아요. 저게 무슨 한식이야?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죠. 해도 네. 그 사람의 한 변주가 그건 한식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네가 너 자신이 프렌치라 생각하고 프렌치 요리를 했다면 그건 프렌치야. 본인에 대한 확신인 거고 그 사람이 그걸 배운 이상은 그 풀어나가는 사고의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이제 올림픽 때 네. 도쿄 올림픽 때 왜 태권도는 우리의 운동이잖아요. 근데 금메달을 한국 사람들이 못 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막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너무너무 다 잘하면 전 세계의 운동이 되니까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부분들도 들어요. 분명히 있죠. 네. 다양하게.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 따주로 못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인이 다 하면 뭐 너무 좋겠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즐기는 게 이제 네, 본질인 네. 거니까 네. 그럼 뭐 나중에는 각 지역별로 또 다른 형태의 변종이 나타나는 게 사실 그게 문화의 확산인 거니까요. 자,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다시를 새로 만들어줘라는 해석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저건 쿠마켄고라는 건축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캐나다에 만든 다실이에요. 캐나다예요. 그래서 루프탑 그 쇼핑 테라스 네. 캐네디안 테라스라는 공간에다가 옥상에 일본식 다시를 건축가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노리큐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죠. 다른데 누군가가 지나갔을 때 저게 어느 나라 건물일까 하면은 일본이라고 할 것 누가 같아요. 봐도 일본이에요. 예. 저게 사실 이제 저는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보게 되면 저 그림 한 장만으로 저는 일본이 느껴져요. 저 공간감, 그리고 저기 딱 무릎 꿇고 있는 네. 다동이죠? 일본하고 딱 써 있네요. 네. 예. 근데 저 건물을 살짝 눈에서 지우고 밖에 루프탑으로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일본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 바다 느낌 자체가 네. 일본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더 일본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러한 방식의 재해석 그리고 안의 공간감이 되게 재밌어요. 저 천정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어떤 구조예요? 천정 자체를 여러 가지 셀로 쪼갠 다음에 그 안에 자연채광처럼 빛을 은은하게 퍼지도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센노리큐 시대는 이제 천정까지 해서 싹 약간 토굴처럼 들어가 네. 있잖아요. 와비차의 문화 자체가. 되게 화내요, 되게. 그런데 저기는 한국적인 그 개방감이라는 단어가 천정으로 재해석이 됐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공간이라는 건 열고 닫고 필요할 때 연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천정조차도 열린 공간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일본의 예법, 형태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 공간이 누가 봐도 일본스럽다가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 부분을 걷어내는 순간 저건 동양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네. 물론 디테일을 보면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 한 컷만으로 일본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게 저게 일본이 가진 형의 힘인 것 같아요. 계산된 형. 그리고 이거는 도쿠진 요시오카라는 네. 일본인 건축가가 디자이너죠. 사실은 저 사람도 건축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다시를 새롭게 디자인한 거예요. 다실이요. 네, 그래서 센노리큐의 그 갇혀있는 다실의 오픈형의 끝이 저거예요. 유리예요? 다 유리예요. 그래서 글라스하우스라는 이제 글라스 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사진 찍어서 보면 스틸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유리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논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다실이라는 건 외경과 내경이라는 게 네. 있는데 얘는 그 경계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더 재밌는 건 저 안에서 분명히 유리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실이라는 인식은 있는데 우리가 즐기는 건 실이 아니라 저 지역 전체가 되는 거죠. 뭔가 공간이 있긴 있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공간인지 아닌지 그 묘한 그게 있네요. 다 트여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시간과 자연의 흐름을 그냥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런 느낌, 문을 닫아버리면 또 실이 돼요. 유리문도. 그러면 밖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저 행위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또 볼 수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뭔가 다 차를 즐기는데 밖에 눈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자연을 와.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다 저게 아마 받아들일 수 있고. 한국적인 정원 문화에서 나오는 얘기일 텐데 거리낌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게 한국식 정원 문화란 그렇죠. 말이죠. 네. 일본은 사실은 폐쇄형으로 끊는 게 일본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 공간에서의 자연과 저 다실의 관계는 모든 게 같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정말 매력적이죠. 햇빛의 흐름과 함께 저 레인보우를 같이 즐겨요. 아, 그 유리벽 다 유리가 사이로 프리즘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서 무지개가 생기네요. 네. 그래서 저 컬러가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컬러가 나타나요. 하하. 재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본질은 차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지 어떻게 돼야만 돼라는 룰이라는 건 사실 본질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시대의 룰일 뿐이니까. 네. 그래서 저러한 뒤에는 일본 전통적인 신사가 있고 그 앞에 다시를 하나 더 만든 거고 더 재밌는 건 그 다시를 바라보기 위한 좌석이 같이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벤치가 따로 이렇게 있는 네. 거군요. 하지만 저 유리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사는 수익성이 괜찮답니다. 아, 예. 자, 그와 네. 함께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세안도. 네, 세안도가 나오죠. 아까의 송림도와 비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세안도가 우리 박물관에 기증되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있다. 수억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대단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그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돈이 저한테 있고 너 세안도 살래? 그러면 저는 안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땅 사실 건가요? 고기 사 먹을 겁니다. 아, 네. 왜냐면 차를 안 사시다니. 너무너무 아름답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약간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펜보다는 붓이 조금 더 많았으니까 작은 글씨를 쓸 때도 아니면 붓펜 쓰던 시대에 낙서한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세안도의 그 이면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상적과 추사의 막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은 그 이야기의 가치로 알고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죠. 근데 그림으로 작품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너무 대충 그리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발로 근데 이제 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는 게 지금 이 사진이 네. 프랑스 사진 영상하는 작가가 예. 저 세안도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제주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정막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추사가 사실 글씨를 그 정도 쓰시는 분이 그림을 저렇게까지 못 그렸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죠. 네. 그만큼 그 시점에 추사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 세계관이 저 그림에 많은 걸 담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이 아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심적인 부분에서 저 가치를 더 많이 쳐주는 게 아닐까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한국의 문화라는 게
물론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 형이 되게 강력했어요. 고려 청자가 대표적인 예죠. 너무 그 당시에만 한국적. 해도 의복이 정말 화려했고 네. 한옥도 도통 3층씩 중국 스타일로 지었고 네. 수레를 탔고 매우 화려한 문화였는데 조선시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덜어내기 시작해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덜어내는 관점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그 사람의 시야라든가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네. 있던 시대가 조선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건 담양 소세원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소세요. 한국식 정원의 사실 네. 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서 차를 즐긴다. 물론 술을 즐기셨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즐겨야죠. 같이 풀코스로 가셨을 네. 수도 있죠. 근데 차를 즐긴다라고 하면 저기는 완벽하게 뚫린 공간이에요. 물론 겨울이 되면 막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식 정원이라는 건 첫 번째 자연을 손대지 않아요. 한국의 그 건축을 보게 되면 대들보를 조차도 직선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왜? 있는 나무들끼리 이빨을 맞추는 게 기본이니까. 네. 거스르지 않다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네. 추구했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손을 댄다라고 하면 아주 부분 그러니까 소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손은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자연이 자연을 계속해서 보강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그 자연을 즐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게 공간인 거지 공간이 혼자 나서지 않아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고 한국 그 조선 건축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소세원에서 딱 보면 저 시즌에 저 툇마루에 앉아서 바라보는 느낌 자체가 대청에 앉아서 바라보는 느낌 자체가 가장 완벽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과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훨씬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공간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만일 한국에서 차를 마시러 가면 어디 갈 거야?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손에 꼽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아원고택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기가 이제 산봉우리들 사이에 콕 살짝 들어와 네. 있어서 눈앞에 시선을 막는 게 없어요. 완주에 있죠. 네. 네, 다녀왔습니다. 제 지인도 저기 가서 차를 마시는 장면 하나 올렸는데 네. 그냥 그 장면으로 완벽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서 그럼 저희는 차를 마신다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를 마신다는 행위가 과연 공간이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완벽한데 이 공간은 비를 피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건 아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일본인 류산진이 얘기한 것처럼 차를 즐기는 방식 그 자체의 모든 게 포커스가 된 게 한국식인 차문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차문화는 제가 뭐 이것저것 조금씩 배우고는 있지만 형이라는 게 과연 이게 중국 거 같기도 하고 한국 거 같은데 일본 거 같기도 하고 사실 그 경계가 알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국식 차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너무 적고. 근데 어찌됐건 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사발에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일본 네. 사람들이 센노리큐는 막사발에 거의 꽂혔던 케이스고요. 그 투박함에. 근데 조선시대 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조 백자들은 조선 백자들은 다 비워진 컨셉이잖아. 그러면은 백자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시간 그리고 그 환경 전체적인 조화의 모든 게 많이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저녁 시간에 차 마시는 느낌과 낮 시간에 마시는 차가 과연 같을까? 저는 그냥 다른 차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느끼기엔. 그 순간순간이 다 다르니까요. 네. 그 계절도 그렇고 날씨 시간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한국 차문화는 사실은 오히려 안에서 갇혀서 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를 다하기보다는 예라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자연과 함께 즐긴다가 사실 한국적인 차문화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공간은 그걸 더 도와주기 위한 존재일 뿐 너무 나서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그 다음에 한 씬을 뽑으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 막 찾아봤더니 매암제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 자리에서 마시는 한 잔이 완벽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리 어때다가 아니라 네. 그냥 저 앞에서 차밭을 조용히 보면서, 즐기면서 네. 바라보면서 친구랑 말 한마디 안 해도 네. 즐거울 것 같은 같아. 곳을 바라보면서. 네. 네. 그게 저는 한국의
한국의 차라는 게 저런 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형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안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안에 들어가 보면 최소한의 기본 형식은 있어요. 뭔가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거기에서 일본의 다다미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차를 내려줄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보는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근래 떴던 무이린 같은 경우에도 네. 딱 보면은 이제 저건 천안 태안반도 쪽에 있거든요. 네네. 고급 휴양지인데 일본 같아요. 누가 봐도. 느낌이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건 이 씬이에요. 역시 소나무와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네. 저 한 씬. 사실 저기에 다구 조금만 일본스러운 거 한두 개만 넣어도 누가 봐도 일본이에요. 근데 저 경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공간이 그나마 한국적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소나무랑 함께 바라보는 저 네. 순간.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럼 캐주얼하게 하는 애들이 없을까? 아니요, 이제 꽤 생겼어요. 네, 예를 요새 들면 많죠. 예. 성수동에 이제 마차차 같은 경우가 네, 이슈가 되고 있죠? 있죠. 예. 예전에 이제 마차차가 성수동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전통적인 차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찻집이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임금이 먹을 쌍화탕을 끓이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즐기기 위한 쌍화탕을 끓이는 사람이 같은 레벨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티라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너무 멀어졌던 걸 가볍게 즐기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마차차가 부여한 약간의 일본식 형이라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 형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럼요. 한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세계관의 이슈라 사실은 설명도 어렵고. 또 오히려 또 한국 차를 또 아주 캐주얼하면서 새롭게 예쁘게 잘 해석을 해줘서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차를 가루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네. 매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기서도 한국적이기도 하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건 결국 차를 내는 사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 마침 뒤에가 이제 딱 서울숲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숲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조용히 차를 서브하는 저 느낌 자체가 물론 다분히 일본스러워요. 왜냐하면 형이라는 건 일본이 네, 훨씬 더 네. 발전을 많이 시켰고 네. 한국은 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아직 헷갈려하는 단계고,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차라는 걸 이렇게 즐길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충분히 의미 있고 우아하고 재밌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구 같은 경우에도 일본식 다구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색깔이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차덕분. 차 덕분. 한국의 차 공간은 어찌됐건 차경이 훨씬 더 전 메인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차덕분 같은 경우에도 인천 쪽에 있는 데인데 바다를 저희가 저도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 바다씬 하나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없이 차를 서브를 하고 건너편에서는 바다를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바다뷰. 네. 실제로 가보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 바다 어떻게 보면 차경을 극대화했다라는 측면이 저런 부분도 분명히 한국적으로 캐주얼한 찻집이라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망원동 쪽에 네. 티노마드라는 매장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식의 앤틱과 일본식이 섞인 듯한 네. 공간감이긴 한데 젊은 친구들이 캐주얼하게 그냥 오리엔탈로 즐기기엔 또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또 나무라는 소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살린 것 네, 같아요. 고재들을 툭툭 네. 무심하게 두면서 예를 들면 이형 같은 경우에는 저런 느낌보다는 일본스러움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딱 각 잡는 느낌? 네. 근데 여기는 약간 풀어놨어요. 네. 일본의 형들은 많이 여기저기 가지고 있지만 내려놓은 느낌들이 이것도 또한 하이브리드한 느낌들의 공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자리들은 갑자기 뒤에 막 쿠션 나오고 캐주얼하다라고 하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플레이팅을 보면 사실 저 플레이팅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저 브루잉이에요. 커피도 팔면서 사실 티라는 게 한국은 지금 급격하게 커피 문화가 발달하면서 지금 서울이 전 세계에서 커피로는 제일 힙하거든요. 그렇죠. 네, 탑이에요. 이제 예전에 베를린이 전 세계에서 커피
가장 힙한 지역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서울이 제일 힙해요. 그만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고 티라는 걸 더 이상 커피라는 커머더티 물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한 대상으로 어떻게 즐기게 할 거야 라는 수없이 많은 변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90 플러스라고 해서 프리미엄 원두만 가지고 커피 오마카세 클래스를 오픈을 했거든요. 한 세션에 7만 원이에요. 커피 3잔 주고. 그런데도 예약이 안 돼요. 인기가 많군요. 네, 사람들이 그만큼 더 이상 음식을 맛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즐기는 거고 즐김으로써 소비를 하는 상태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티라는 게 예전의 전통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즐겨야 더 즐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한국적인 세계관이야 라는 관점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그런 변화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또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토테모. 저기는 정말 국적이 딱히 없어요, 제 보기에는. 그러네요. 어느 네. 나라인지 잘 그냥 모르겠어요. 유럽식 빈티지 공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일본식 집기, 일본이라기보다는 모던한 티 집기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샌노리큐가 한 미국 건너가서 만들면 저런 느낌 날 듯한 그런 중간적인 오리엔탈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적당히 투박한 게 또 한국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묘하게 여러 가지가 다 요소가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딱 짝꿍 같은 포지션이 저 개인적으로는 토테모 같아요. 근데 매력 있는데요? 저기도 인기는 많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맥파인 타이거라는 예. 팀이 네. 가로수길에 예약제 티룸을 새로 오픈했거든요. 저기 저런 구성 자체는 일본에도 없어요. 원 테이블에 롱바에다가 제대로 말 그대로 저기 같은 경우 티를 세레모니 경험으로서 제공하기 위한 관점으로 완벽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레이아웃은 사실 커피하우스에 적절한 레이아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티로 가져온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갇혀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빛을 딱 차단을 하고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네. 그다음에 모든 대화가 어떻게 보면 테이블 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물이라는 부분들도 즐기기 위한 요소로서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상황인 거고 사실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캐주얼한 티 관련된 물품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 근래 티 관련된 작은 도예 작가들의 성장들을 바라보면 급격하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걸 기능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렇게 해서 오히려 수구 같은 경우에도 네.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양식의 수구 시스템. 네. 그런데 받는 잔은 약간 중국스러운 잔. 그렇죠. 네. 이미 사람들은 그게 중국이야 일본이야가 아니라 예,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세계관이고 어떤 경험을 줄 거야로 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물의 조합을 보면 그 순간 국적이 사라져요. 디자인이고 그리고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가 뭐 이런. 이미 저희는 모든 나라의 정보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이미 같이 겪으면서 살아온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게 어디 거냐라는 형은 서서히 빼내고 오히려 컴포지션 어떠한 경험의 맥락을 그 조합들을 아름답게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맞아. 그게 사실 티 공간과 기물들이 같이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가 쓰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보면은요, 국적이 이게 딱 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여러 나라의 것들이 섞여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그 조합이 이제 더 본질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합하는가. 그게 이제 본질이 되는 시대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준비.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대표님이 어떤 차를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아, 그래서 저요? 평소에 어떤 차를 주로 좀 선호하시는지. 선생님이 주시는 비싼 차가 제일 좋고요. 그런가요? 귀한 차가 제일 제가 좋고요. 알기로 아마 뭐 무이암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걸로 네, 알고 무이암차 있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중국차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이기도 하고 또 최현석 대표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무이암차 네, 중에서도 예, 종류가 많지만 무이암차 중에서도 저는 또 철라한 좋아하는데 철라한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자사오, 뭐 개완에 우려도 되지만은 또 자사오에다 우리면은 또 깊은 맛이 나오니까 자사오를 또 준비를 해 봤는데요. 세차를 또 해야 되니까 먼저 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좀 넉넉하게 넣으면은 또 진한 맛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평소에 차 드시는 취향이 어떠신가요? 첫 잔만 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하게 마십니다. 그런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첫 잔은 조금 진해도 차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거고요. 그 음. 다음에 천천히 계속 즐기기에는 너무 네. 센 맛으로 마시면 힘드니까 아, 천천히 이제 그때부터는 연하게 그러니까 내려먹는. 완급 조절을 하시는군요. 네. 예. 입이 짧아서. 그 마시는 음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기존엔 뭐 커피나 뭐 다른 또 음료들에도 또 많이 또 좋아하시고 매니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 뭐 또 다른 것들 좋아하는 뭐 음료들,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은 가리지는 않는데요. 예. 결국은 정말 제대로 된 걸 먹으면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 분야에서 좋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우연히 네. 그때 차 관련돼서 박람회 갔을 때 네. 제일 신기했던 건 네. 다른 차보다도 자스민이었어요. 아, 왜냐면 자스민이 제대로 된 찻잎을 잎이 완전하게 제대로 남아있는 형태의 차를 처음 마셔봤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너무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왜 자스민차 하면 흔하고 네. 찻집에 가거나 특히 중국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너무 흔하게 나오니까는 약간 좀 싼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고급 자스민 차를 저도 경험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입안에서 향긋하고 정말 또 좋더라고요. 그냥 다른 예, 거더라고요, 거의. 다른 차원의 네. 맛과 향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음. 이제 제대로 된 걸 맛보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정말 조금 좋은데 그 차이는 그래서 이제 입이 짧아지죠. 맞습니다. 입이 짧아집니다. 지갑과 함께. 네. 요새는 이제 외국에를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무이암차 나오는 그 무이산이랑 그 지역, 이 지역이 너무 풍광이 아름다워서 좋아하거든요. 네. 다시 이제 외국 나간다면은 진짜 첫 번째로 가보고 싶은 곳이 또 이 무이산 요 지역인데 못 가니까 우리 네. 한번 차로 맛을 보면서 뭐 그리워할까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역시 선생님이 내주신 게 제일 맛있어. 그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오늘 간간한 느낌도 들고요. 역시 뭐 암차의 그 본 곤향의 그 느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차는 그러면 평소에는 네. 어떨 때 드시면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드실 때가 좋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너무 바쁘니까 네. 사실 그냥 커피 대신 물 대신 편하게 계속 마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좋은 사람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 귀찮아도 풀 세팅을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맞다. 제가 그 대표님 계시는 그 회사에 갔을 때 네. 딱 다구를 꺼내가지고 차를 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바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차를 내주시니까는 뭔가 약간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그럴 때 아니면 있었어요. 꺼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내주셨을 때 반응 이럴 때 어때요? 같이 이제 즐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핸드드립 커피 제가 핸드밀로 직접 네, 갈아서 네. 그라인딩을 할 때 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일단 저 자신도 너무 바쁜 거에 있어서 네. 조금 머리를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핸드밀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약간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간. 아,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직접 이런 준비를 해주는구나. 수고스러움에 대한 아, 존경을 받아내는 시간. 아.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차도 똑같고. 네, 그러니까 차를 물을 끓이고 우려내고 그리고 또 향기로운 이렇게 찻잔 마시면서 고마움, 감사의 마음, 진심이라는 건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거를 찻잔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오늘 진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차도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는 또 진심이 오고 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 최원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